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3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방금 뭐 새로운 뉴스도 올라왔네요. 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테이퍼링 시간표 변화,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테이퍼링은 쉽게 말해서 이 투자하는 그 나라에서 투자하는 금액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세요. 테이퍼링 시간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주식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요, 테이퍼링이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화폐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밖에 나가면 옷이 젖을 수도 있다라고 뉴스 기사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 시간표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만약에 이처럼 고용 속도가 둔화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웨파, 비둘기파 모두 잭슨홀 미팅에서 설정한 시간표를 따르기 힘들 것이다.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요, 테이퍼링에 관해서 뭐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뭐 이렇게만 발표했지 실제적으로 날짜에 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아무튼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에 금리 인상은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테이퍼링은 실제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이제 15년도인가요? 13년도를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가 첫 번째 테이퍼링이 있었고 실제로 테이퍼링 발표가 있은 다음 2년 뒤에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2022년 빨라도 2022년도 연말이나 2023년도쯤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테이퍼링이 된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나 이 코인시장, 특히 코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뭐 기다려 보시죠. 네, 데이터 최근 2주 동안 BTC가 거래소에 유입하는 양이 소폭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의 물량은 소폭 증가할 수도 있고요,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별 중요하지 않은 뉴스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브라질 중앙은행 대표 CBDC의 필요성 파악 후 내년 테스트 진행을 예정한다. CBDC는요, 디지털 화폐를 말을 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대부분 화폐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 CBD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조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CBDC를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CBDC를 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할까요? 몇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겠죠. 지금 매년 화폐, 종이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은 화폐들이 분실되고 또 훼손됨에 따라서 다시 찍어내는데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이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 갖다 사용을 하면 내가 어디 가서 현금을 사용하고 세금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끊지 않는다면 이게 세금이 탈세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하면요,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뭐를 어떻게 샀는지,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매출에 대한 누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요, 현재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있냐면요,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을 하루에 최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대가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는요, 뭐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결제할 때는 현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10만 원이 넘어가는 결제를 할 때에는 꼭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법안들이 계속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아마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현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일도 많이 없겠죠. 아무튼 CBDC가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올지 또 전 세계적으로 언제 보편화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지금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스 개발사 ICO 부정행위 의혹 사실 무근이다. 이오스 IO 개발사 블로거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존 그리핀 교수 등이 제기한 이오스의 iOS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블록원은 해당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유착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과거 가격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장 메커니즘 중립적 차익 거래 행위, 토익 세일에 따른 달러 비용 평균화 사용 사례 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네, 실제로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요. 4년 전 이오스 ICO 과정에서 부정에 있었다 의혹을 제기했다. 4년 전에 제가 코인을 하고 나서 이때는 좀 많이 제가 코인 할 때예요. 이오스 ICO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ICO에 저도 투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전 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이오스가 ICO 가격대가 1,000원 아래였어요. 1,000원 아래.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아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00원 전인가 1,000원인가 뭐 이 정도 때에서 ICO를 했던 것 같아요. ICO는 뭐냐면요. 주식으로 따지면 IPO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상장하기 전에 주식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소에 있는 어떤 회사가 이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곳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할 것이다라고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장을 할 때 우리 코인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받아요. 그 미리 상장 전에 자신의 주식들을 파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ICO는요 코인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코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코인을 미리 살 수가 있다. 그렇고 몇 개 한정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물량을 미리 팔겠다라고 해서 현재 자금을 미리 받아 당기는 게 바로 ICO예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도 ICO를 4년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큰 돈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때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많이 몰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오스는 중국 코인이다 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마다 중국의 이더리움이다 라는 소문을 가지고 ICO를 했고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중국에 있는 많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요 ICO를 할 때 재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정행위를 했다. 쉽게 말해서 물량을 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물량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사스 대학교 존 그리핀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오스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한 내용입니다. 저요 사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오스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떠들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오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오스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 잠깐 봐드린다고 했는데 안 봐드렸거든요. 어저께도 이오스에 관련된 뉴스들이 튀어나오더니 오늘도 이오스 관련 뉴스가 튀어나오죠. 이오스 가격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블록체인 시범 운영 착수.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유니온뱅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블록체인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는 유니온뱅크가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은행의 운영 방식을 개선, 디지털 은행 구축인 3포인트 플레이 일환이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상업은행, 우리가 말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에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저는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가상 서버를 대여해주는, 쉽게 말해서 아마존으로 따지면 AWS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를 애저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오브스 같은 경우도 애저의 개발자 툴을 현재 제공하고 있죠. 네,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오브스 관련된 간략한 홍보하고 있고요. 네, 30조 자산 운영, 스위스 은행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보면 악재로 보이죠, 이거. 악재로 보이죠.
이미 우리는 관련 기술과 규제 프레임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 이것만 보면 스위스 바슬러 칸토나 뱅크가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다라는 제목만 보면은 야 이거 블록체인이 얘네들이 투자를 안 하고 나쁜 건가 보다 하면 안 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이요, 이 주제가 완전히 낚시하는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이러죠. BKP는 앞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강화,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모펀드 투자 전문가 알렌 쿤즈를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영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KP 측은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관련 기술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있다.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이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연습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다. 이제 바로 우리는 테스트하지 않고 사업으로 진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호재 얘기. 근데 이거를 잘못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야 이렇게 큰 은행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빼고 있잖아 라고 잘못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애널리스트 이번 불마켓 12월 달에서 3월까지 갈 것이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가 이번 비트코인의 불마켓은 12월에서 3월까지 유지될 것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불마켓의 주기는 길어지고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베어 마켓과 매지 단계는 더 짧아질 것이다. 다만 BTC 레인보우 로고 차트를 보면 최대 버블 구간이 짧아지고 있다. 언제든지 매도를 준비해야 하며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넘어갈게요 그냥. 올라간대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12월 달에서 3월 달에도 계속 올라간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2월 전 9월 달부터 12월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 좋대요. 송이소희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이지리아 SEC는 아시는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예요. 나이지리아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요 암호화폐 시장을 연구하는 핀테크 전담부서를 출시한대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핀테크 전담부서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핀테크 전문 블록체인 전문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샵닷컴 암호화폐 결제 지원. 샵닷컴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코인텔레프가 전했다. 샵닷컴은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비트페이와 협력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WBTC는 몰라요.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이 결제를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볼게 어딜 보여야 되냐면 어떤 코인들이 결제 서비스가 되느냐. 근데 이런 데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약간 무시할지 모르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여러분 이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은 걔네들은요 여러분 이제 메이저라고 보는 겁니다. 메이저. 이제부터는 걔네들은요 뭐 도지도 들어가 있지만 도지도 사실 지금 정도면 메이저라고 어느 정도 불러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인지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 결제가 된다는 건 여러분 해외 거래소가 아니죠. 해외 사이트,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왜? 비트코인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저 쇼핑몰 이용하다가 결제란이 옆에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질감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간 사기다 아니 위험한 거다 라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한국에서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은 사기야 도박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무슨 소리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주는데 왜 비트코인을 사기냐. 비트코인은 이처럼 인정받고 있는 하나의 거래수단으로, 금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처럼 세계적인 대형 쇼핑몰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호재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복구했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잠시 가격을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 도미넌스는요, 일단 42%가 깨졌죠. 41.8%로요. 비트 도미넌스는 최근 들어 가장 바닥을 마크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700달러, 5만 달러 넘겨가지고요. 5만 700달러를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지난 24시간 동안 2.44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선물 어떻게 됐다고요? 예, 청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포지션이 청산됐을까요? 당연히 이번에는 숏을 쳤던 친구들이 뚝배기가 깨졌겠죠. 네, 숏을 쳤던 친구들은 다 끝났다. 어저께는 롱, 오늘은 숏,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롱과 숏을 친 사람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롱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자리에 롱을 쳐도 결국은 휩쓸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통해서 청산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마진요 하지 마세요. 네, 스위스 듀카 스코피뱅크 계좌 이체 수단의 테더,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더가 추가됐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이런 은행에서 테더를 이용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OK재팬 9월 15일 IOST가 상장한다. IOST가 최근 하루 이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 이런 호재를 기반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아르고 블록체인 8월 암호화폐 최고의 수익 109억 원을 기록했다. 아르고는요, 뭐 코인을 만드는 회사기도 하지만 실제로 채굴 회사입니다. 아무튼 채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2.25 USDT 테더죠. 이 테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코인판에서 바로 현금을 집어넣고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집어넣고 테더로 바꾼 다음에 테더를 가지고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 갔을 때 바로 현금으로 베팅을 못하고 꼭 칩을 바꿔서 베팅을 하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FTX 거래소로 이체가 됐다고 합니다. FTX는 뭐라고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거래소에 돈이 들어갔다는 건 뭐죠? 누군가가 코인을 사려고 하는 거고요. 저 돈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불을 넘기고요. 한국에서는 5,900만 원을 넘기는 일이 있었죠. 4시에 올라갔으니까 저걸로 지금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10억 테더 재고 보충에 보시는 것처럼 트론 네트워크가 10억 테더가 재고가 보충됐다. 쉽게 말해서 트론 네트워크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비용들이 사용하기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USDT가 빠졌기 때문에 USDT를 추가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테더에서 왜 트론에서 이렇게 그런 비용이 빠지느냐? 바로 체인 사업을 통해서 물량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인 사업을 통해서 트론의 물량이 빠졌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이 트론을 이용해서 수압, 쉽게 말해 디파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트론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POS 알고리즘을 전환해야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요 현재 POW를 사용하고 있고요. POW는 아시는 것처럼 채굴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력 문제가 바로 POW 코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채굴을 하는 별도의 전기를 사용해야지 코인 노드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POS는요, 채굴이라는 작업이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코인을 스테이킹, 즉 예치를 통해서 노드가 운영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S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POW에서 POS로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이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참고로요, 오버스는 POS 코인이에요.
네, A 프로빗, 가상자산 거래소 A 프로빗이 서비스 경쟁 강화를 위해 전 분야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부분 거래소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소가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네, 거래소가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네. 피터 시프,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또 우리의 겁을 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력 흐리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금투자 옹호자이자 유명한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는 3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배력 잃고 있는 그 이후로는요, 11,500개 육박하는 다른 알트코인과의 경쟁을 벌이기 있기 때문이래요. 네, 매일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인 거죠. 네, 비트코인이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할까? 이 친구가 멍청해서 정보력이 없어서 정말 몰라서 아니죠. 이 친구는요, 뭐라고 써있어? 왜 써있죠? 답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금 투자 옹호론자입니다. 옹호론자. 월을 금을. 근데 결국은 금이랑 지금 가장 크게 경쟁을 하고 금의 가치를 이제 위협하고 있는 건 암호화폐죠. 그 암호화폐가 저희 갑자기 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금 투자 옹호론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을 비트코인 하지 말고 금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아마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자기네 자산을 위해서 금이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암호화폐는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앞달 것이다. 일단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풀리지 않는다는 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공급력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물량이 앞으로 공급이 수요를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래도 금투자 옹호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오스 관련된 뭐 얘기 아까 살펴봤던 거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형 마이닝풀 창업자 아바타르 NFT 20일 내로 붕괴 예상. 저도 비슷하게 봐요. 저는 20일 내로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이닝풀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코인 하는 거 코인 채굴이에요. 채굴 업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NFT가 조만간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바타류, 쉽게 말해서 어떤 아바타가 뭔지는 아시죠? 아바타와 관련된 이런 그 NFT들은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NFT가 현재 뜨고 있는 거는요, 돈 세탁, 자금 세탁, 이런 식으로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미술품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NFT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NFT 시장이 커진 거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은 돈 세탁 때문에 커진 겁니다. 예전에는 고 미술품들을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가치를 더 상승시켜서 파는 경우 재판에 리셀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그 자금 돈 세탁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 NFT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상이나 이런 데서 하는 NFT는요,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상에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도트리 가지고 아바타들 미니미 사잖아요. 그게 바로 아바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샀을 때는 뭐 그때 당시 그 게임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게임이 망하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은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류 NFT는 조만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표적인 현재 아바타류 NFT는 뭐가 있을까요? 엑시 인피니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어 갖고 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더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예, 아무튼 엑시 인피니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9월 코인이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 오늘 어떤 분석을 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시다. 네, 이제 되게 웃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세계적인 차트 트레이더를 가지고 제가 왜 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무기한 선물 가격이 54,000달러 아래로 거래되는 한 약세 관점이 우세하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54,000달러 아래에서는 약세라는 거 약세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뉴스 볼까요? 어저께 뉴스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놈들이 뭐라고 했나? 왜 안 돼 이거? 어저께는요 46,400달러 위에서 거래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3일날 그렇게 했죠. 어저께 43,000달러에서 46,300달러 구간의 강력한 지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세 관점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잖아. 하루.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46,000달러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라고 하고 오늘은 5,400불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약세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참 돈 벌기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들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차트적인 분석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왜 4만 지금 가격 왜 얘기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가격이 왜 중요하다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정고점 얘기하는 거야. 정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가 5만 불이잖아요. 5,400불. 여기 정고점이 5,400불이었거든요. 5,400불을 넘기면은 고점이고 이거 넘기면은 장세가 좋다. 쉽게 말해서 이 세계적인 전문가도 결국 이 자리 얘기한 거예요. 이 자리. 여기를 뚫지 못하면 약세장이고 여기를 뚫으면 강세장이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 뚫었죠. 이미 뚫었죠. 지금 5,400불이 아니라 5,600불, 5,700불을 넘어가고 있죠. 결국은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거 그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4,000달러 아래에서 54,400달러, 즉 54,400달러 위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54,400달러 발음이 안 돼요. 54,400달러가 왜 지지라를 얘기했는지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정고점 자리입니다. 정고점 자리.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고점을 보고 매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 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전문가들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밖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9월 13일 비트코인 논의 SALT 컨퍼런트 개최 9월 13일 날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네요. 이때 뭐 캐시우드, 그레이스케일 CEO들이 참석해가지고요. 또 미팅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대요. 요런 이벤트가 있으면요.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단계적인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때까지도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더리움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될 거예요. 요즘 이더리움이 핫합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은요, 상장주, 기대주, 기술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주식으로 보면요. 그래서 현재 모든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에 투자하시는 게 투자 성공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여러분 사놓으셔도 절대 물리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물렸다고 하는 게 아니다. 먼저 가서 도착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 밖에 뉴스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NFT는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죠. 아까 아바타 쪽과 관련된 NFT는 하향세를 기록할 거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괜찮, 요런 거 소도비 경매 통해서 사용하는 AF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이런 거 수도비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한 NFT 같은 경우는 투자할 만합니다. 미술에 관련된 이런 디지털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투자하기 괜찮은 거로 보시면 돼요. 네. SBI 연내 일본 첫 암호화폐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조금 얼마 전부터 일본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요 원래 중국 다음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입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 새로운 상장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재팬도 조만간 일본에 상장한다고 하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본 시장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레이스케일 약 461억 달러, 461억 달러, 어저께만 해도 420달러였거든요. 420억 달러. 근데 거의 4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레이스케일에서 현재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는 그만큼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요 뉴스가 아침 5시거든요. 아침 5시면은 어저께보다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것보다 추가적인 투자 유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반성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대학생 6%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있다. 영국 재정 자문 웹사이트 세이브 스튜던트 보고서를 보면 영국 학생들이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6% 정도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보다도 못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수익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제발. 그러면 영국에 있는 저 영국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절대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단은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팔든 내일 팔든 아니면 1년 뒤에 팔든 10년 뒤에 팔든 내가 내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면은 똑같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인정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그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는 2년, 3년, 4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코인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수익을 볼 때는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들도요 만약에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고 팔고 손절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위에서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소리에 우리 팔랑귀들이 움직여가지고 본인의 기준을 갖지 않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컸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오늘 같은 뉴스를 보시면서요 내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할 것인지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고 또 결과론적으로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비트코인 시한 분석 이 아니죠.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만 여기서